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에도 멋진 분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폴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정은 1.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35.1%, 그리고 부정은 다소 오르면서 61.2%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긍정은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부정은 60%를 넘긴 겁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중도층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호사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서 흔들리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기는 했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가면은 지지층들은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데 특히 각종 악재로 이탈했던 중도층의 경우에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법이 나왔다면 다시 중도층이 복원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연말과 연초 이 악재가 상당히 이제 넓게 자리를 잡는데 이 해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청와대가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인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리 해법을 좀 내놓는 것.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힘들어한다면 어떤 해법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니까요. 그런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도층을 다시 회복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직무수행 평가에 영향을 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면이 있었던 97년에도 민심은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 이제 9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김대중 당선인이 YS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 국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일찍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이 카드를 빼든 이낙연 대표 의중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꺼냈다가 사면 초과가 되고 있다. 또는 너무 시기상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지지층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쭉 추세로 보더라도 그래도 위기 국면에서 신년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이 그래도 임기 한 마지막 해, 임기 이제 마지막 물론 내년도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임기가 이렇게 5년 차에 접어드는 해에는 살짝 또 신년 여론조사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면도 악재가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또 사무직 또 40대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은 여전히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말에 청와대에서는요, 일부 부처 개각도 있었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가 새로운 참모진에게는 어떤 또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등을 위한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이야기하시니까 참모진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유미 앵커께서는 두 사람이 중요한데 두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사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 또 한 사람은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 왔던 것이 부동산 이슈. 특히 올해는 서울시장 선거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까지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또 논란으로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이 무엇인가 좀 뚜렷하게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까지도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박범계 후보자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윤 총장과 계속 갈등을 한다면 해법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해야 되는 만큼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 이 논란을 다 뚫고 우선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어떻게 하면 안착이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이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윤석열 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세요? 예. 이게 유행어가 됐는데 예. 좀 더 좀 정교하게 검찰과의 관계 또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모습, 박범계라는 이름까지도 붙었을 그랬었죠. 정도로 예. 이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은 편인데 그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두 인물, 박범계 또 변창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현안과 논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해줄 이제 두 인물이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힘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주 연속 30%대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높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사기관의 조사가 이렇지는 않아요. 예. 자동응답 조사,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더 이 보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이 배 소장도 계속 설명을 드리기로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빨리 무당층을 보십시오. 네, 무당층을 보면 무당층이 16.7%죠. 내려갔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려갔죠. 예. 그러면 무당층이 빠져서 어디로 갔을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힘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지금까지는 반사 이익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는 예. 서서히 샤이 보수까지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자동응답 조사의 적극성 때문에 보수 응답자의 적극성 때문에 이유로 삼기에는 상당히 빨간 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예, 이건 맞습니다. 성행크께서도 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 안철수 대표겠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의 또 컨벤션 효과, 예.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 8.6%라는 지지도 같은 경우는 창당 이후 8%가 넘은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누가 인물로서 주목을 받느냐.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예. 이념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중도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정책이 예. 확 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인물입니다. 이념, 정책, 인물 중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주목받는 현상이 정당 지지율까지도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저희가 또 물어봤는데요. 보면은 찬성과 반대가 뭐 상당히 팽팽합니다. 또 네. 연령별로도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50대가 사실은 거의 비등하죠. 48.2%, 48%인데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젊은 층은 반대가 많았고요. 그보다 고령층은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좀 분석해봐야 될까요? 연령대 이유도 있겠죠. 주로 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좀 사면을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서는 또 사면 반대다. 이거 왜 이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도 없는데. 자, 가능하시다면 앞쪽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예. 네. 지금 제가 왜 이걸 다시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 사면의 그래프와 또 이 백신 접종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물론 이제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굳이 조사 개요까지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긴급성이냐 안전성이냐 예.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보실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놀라실 정도의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그건 왜냐? 예. 지금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고 사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념지향적 이념에 기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중도층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도 중도층 한번 이념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예. 이념에서 보면은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찬성이 높죠. 그런데 진보층을 보시면 반대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그렇습니다. 75.1%. 그런데 중도를 보면 찬성 쪽이 살짝 높은 것 같지만 그래도 반대와 아주 큰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그동안에는 중도가 주로 진보 쪽에 가까웠어요. 가운데 있는 중도가. 예. 그런데 서서히 이제 이 부동산 이슈
또 검찰 관련 이슈, 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중도가 조금은 보수 쪽에 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이 바로 청와대에서도 보시겠죠. 네, 당에서도 보시겠죠. 예. 이 점이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그 말씀하신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동도 계속 움직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이때 이제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럴 때 굉장히 그 당황하고 또 우왕좌왕하기 십상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보다 마무리에 숱한 조언들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대통령인가, 우리가 어떤 정부인가를 좀 명확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끝으로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국민들의 공감도를 얼마나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감이 과반을 넘었는데요. 네. 이게 또 구체적으로 연령, 권역, 또 이념 성향별로 봐도 모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예. 워낙 어렵다 보면 우리도 이슈 폴폴 방송을 할 때 성진행자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우리 방송만 봤으면 좋겠다. 이슈 폴폴만. 그런 또 바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 여론의 기본적인 성격은 누구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별로 지급하는데 불구하고 그 선별된 것이 얼마만큼 공정하냐.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난 못 받았어요. 이런 또 우리 국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발 여론 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데 그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념과 관계없이 일단 준다고 하니까 받고 예.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이 네. 공감에 있어서는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러니까요. 이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의 여론이 하나로 폴폴 올라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한 주간의 민심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